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천막농성 하실 때, 아, 그땐가요? 그게 마지막인가요? 예. 꽤 됐는데. 늦겨울에. 네, 그러고는 뭐 대선 경선 네, 뛰셨지, 맞습니다. 대선 지원하셨고, 그 뒤엔 또 바로 지방시대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바빴군요. 아이고, 뭐그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책도 냈잖아요. 예, 사람이 예, 있어요. 예.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지방시대 위원장으로도 뵙지만 또 정치인 김경수로도 뵈니까. 저 사람이 있었네 책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사님의 그 지난 10년을 다 상징하는 책인데 저 책 내고 나서 이제 고생하신 거죠. 그런 거죠. 당선되고. 네, 2014년에 이제 홍준표 당시 예. 지사님하고 경남도지사 선거할 때 그때 책을 냈고 그때 도와주셨고요. 그 뒤에 이제 그 선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정보관을 또 맡아주셔서 저로서는 이제 고마운 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2016년 이만기 꺾고 당선된 이후 10년 동안에 두 번의 당선, 두 번의 낙선 끝에 이제 두 번의 낙선, 두 번의 당선, 두 번의 구속, 그리고 2년간 투어. 이자가 맞네요. 예, 2년, 그러니까 만 2년은 아닌데 1년 8개월 정도, 그러니까 4개월 정도로 사면을 받았으니까요. 해줄란 많이 해주지. 또 그 외에 뭐 단식, 뭐 외유, 출마, 뭐 또 이제 장관급 위원장으로. 파란만장하네요. 지난 10년이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또 그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지사님 그 형무소 계실 때 양지열 변호사가 예, 또 저 책까지 써가지고 의문을 못 이겨가지고 네, 저를 대변해 주셨죠. 제 예. 억울함을 대신.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 1년 8개월 실형을 살고 그리고 이제 4개월은 사면을 받았는데 예, 참 제가 질문이 있어요. 그 윤석열이 감옥에 가서 그 막 뭐 어쩌고저쩌고 뭐 힘들다는 식으로 했는데 감옥 선배 아닙니까?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보시니까. 저는 학생 운동할 때 구속을 여러 번 당했었죠. 그때 이제 3번 구속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2번은 서울구치소였고, 그래서 꼭 30년 만에 서울구치소를 그때 1심 법정 구속 때 예. 30년 만에 이제 서울구치소로 다시 간 건데, 이제 30년 만에 간 교도소 생활 이런 거는 요즘 뭐 슬기로운 감방 생활 이런 것도 있는데 30년 사이에 그 교도소 안의 문화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제도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30년 전에는 교도소로 이제 구속될 때마다 교도소 안에서 단식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볼펜 필기구조차도 지급이 안 돼서 편지를 쓰려면 신청해가지고 30분 동안 나가서 딱 그 시간만 필기구를 쓰고 두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절인데 지금 이번에 가보니까 교도소 일종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그 사이에 많이 진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소에 gat혀 있는 것 말고 생활 자체는 gat혀 있는 게 힘들고 나머지 생활은 할만한, 제가 볼 때는 30년 전에 비하면 30년 전에 비교하면. 네, 그 수감 생활할 때 보면은 TV까지 각 사방마다 다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닥에 난방도 되고. 아, 난방도 돼 있어요? 네, 계속 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밤에 잘 때는 이제 불이 시간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교도소 생활이 뭐 비인간적이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형벌이죠. 윤의 경우는 이제 그게 컸던 것 같죠? 나이 들어서 처음 가잖아요. 그건 못 견딥니다. 근데 저로서는 이전에 경험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네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처음에 2-3개월 정도는 대단히 힘들었거든요. 어쨌든 군대만 좋아진 게 아니라 교도소도 많이 좋아졌는데.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는 제 바로 옆방에 이제 사형수가 한 분 계셨는데 20년 이상 사신 분이거든요. 일종의 이제 교도소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교도소의 변화를 다 꿰고 계신 분이에요. 인간 백과사전.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교도소 안이 바뀐 건 대부분 민주당 정부 때 바뀌었다. 아. 예를 들자면은 뭐 시계도 지급하고 생수도 넣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저희 뺑기통이라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식기를 다 닦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가 그게밖에 없으니까. 그걸 강금실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구치소 한번 순시하면서 식기를 어디서 닦습니까? 물어보고 화장실에 닦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싱크대를 다 넣어준 거예요. 방금실 장관님 듣고 계세요? 지금도 교도소에서는 대단히 이렇게 고마워해요, 이름이 진짜.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교도소 내에 여러 그쵸. 가지 상황들도 좀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도 보장이 되는구나. 사형수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장기 투숙객으로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 이름을 좀 알만한 분 중에서 네 분이 이제 재판을 세게 받았거나 받고 계시고, 그 중에서 형기를 다 산 사람은 우리 김경수 지사님하고 주국 대표. 다 살았다고 하기는 그렇다. 다 사면을 조금씩 받았으니까. 예. 조금씩 사면은 예, 받았지만. 예. 그리고 송영길 의원은 아직 진행 중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이 잠깐 중단된 그런 상태죠. 그렇죠. 그는 뭐 일단 재판 결과가 안 나와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그 길을 예를 들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네 분이 이렇게 다 대통령급이 돼버렸는데, 자연스럽게. 어쨌든 이런 거 보면 좀 역사의 아이러니, 그러니까 민주화의 아이러니 같기도 화도 나고 그런데 어떠세요? 본인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기보다 이제 우리 정치의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 정치의 문제점, 또는 정치가 극복해야 될 과제들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진영으로 너무 나눠져 있고 갈라져 있으니 사실은 정치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선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선거 운동을 해 나가는 과정이 일상적인 생활과 함께 할 수 있는 선거 운동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작은 꼬투리만 있어도 상대방에서 그걸 법적으로 걸고 들어가고 고소고발하면 재판으로 가야 되고 또 재판 과정에서 재판조차도 이번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에서 보듯이 사법부조차도 정치적인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이 그동안 사법부에 갖고 있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정치 사회 전반이 극복해야 될 과제 아닌가. 이게 뭐 그게 이제 개개인에게는 행bol로 다가오지만 그게 개인의 문제는 아닌 거죠. 예. 제도의 문제. 그러기도 하고 제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 구속돼서 그 대법원 판결 난 뒤에 들어가서 요 책, 그 양지열 변호사 책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얘기를 계속했던 게 대한민국 사법, 검찰과 사법부가 도대체 뭐가 이 문제길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가. 저로서는 이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때 사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이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검찰에게 소위 말해서 이 칼을 처분하는, 처분권을 넘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잖아요. 근데 일본보다 고소고발 건수가 우리나라 50배가 많습니다. 인구 대비로 하면 100배가 많아요. 그러니 이게 이제 그 사회 전체가 법의 잣대로 고소고발하고 법정 가서 싸우는 요 구조로 돼 있고, 두 번째,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그걸 처리를 못해서 이제 상고법원 얘기 나오고 하면서 그게 또 사법 파동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의 원인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툭 하면 조금만 억울해도 다 고소고발하고 법정으로 가야 되는 이런 사회가 됐을까? 그게 검사, 판사한테 자기 운명을, 처분을 맡기는 거잖아요. 이게 그 일종의 공동체 붕괴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일본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은 체제지만 지방자치가 살아있고 그 지방자치의 자치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갈등들이 공동체 안에서 1차적으로 해소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빌려주고 못 갚고 이런 게 있더라도 그 안에서 일단은 뭐 조정도 해주고 하면서 1차적으로 일단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바로. 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대로 무기를 많이 쥐게 되고 검찰의 권한을 우리 사회 구조가 키워준 거죠. 그러면서 검찰은 그걸 가지고 정가의 보도처럼 이것저것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리고 법원에 가면 그 우리나라 법원 법관 1인당 그 재판하는 건수가 독일이나 일본하고 우리가 이제 사법구조가 비슷하잖아요. 여기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많죠. 그러다 보니 판결 재판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뭔가 재량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사위, 며느리, 뭐 자기 아들, 딸 그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없으면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저는 반드시 가야 될 해야 된다. 길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 자체의 갈등 구조, 요걸 해소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해법도 함께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강하게 나가야 좀 반향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번 갔다 왔으니까. 그게 이제 또 양면이 있습니다. 또 갈 수도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이제 당한 게 있으니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계획을 주장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서 저로서는 그 방향은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는 게 맞을까. 이런 일이 아예 생기지 않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까. 그쪽에 훨씬 관심이 많은 거죠. 얼마 전까지 고생하던 또 김경수 전 지사의 얘기를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에 이 얘기를 또 합니까? 네, 양지열 변호사하고 통화를 한번 하셔야죠. 예. 오셨네요. 예, 전화를 했더니 사람이 오네요. 아, 그러네. 걸면 걸리네. 전화를 연결하려고 했더니 옆에 볼 일이 있어서 오셨던 거예요? 아니 일부러 왔습니다. 일부러? 다른 일정 빼고 왔습니다. 야, 역시 우리 김경수 지사님을 위해서 책까지 쓸 정도의 이 열성이 있으신 양지열 변호사님. 예. 제가 뭐 그 열성이 넘치는 사람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지사님이 아까 말씀 들으면서도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저렇게 그 행정이나 정치에 관해서 진짜로 공부를 해가면서 이론을 갖춰서 설득력이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런 말을 정치인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저 책을 쓰는 과정에서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연락을 이제 교도소에 수용대에 계셨 수용 중이셨기 때문에 그 편지를 이렇게 처음에 받았을 때 저는 뭐 의뢰인들 많이 이제 구속수감되어 있는 의뢰인들 재판 과정이나 이럴 때 접하니까 본인은 억울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쓸 줄 대부분 그렇거든요. 한마디도 없어요. 본인 얘기가 억울하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주도 아까 관련하게 말씀하신 거 왜 고소고발이 많고 왜 대법원이 이렇게밖에 재판을 못하는 거고 이걸 그 협파에 나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거고 재판 과정에서 무슨 문제점이 본인이 공부해 보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논문을 보내셨어요 저한테. 이게 억울함의 단계를 한 단계 넘어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은 달과 그건 아니고. 아니, 쉽지 않잖아요. 아니, 자기 얘기를 남 얘기하듯이 하는. 그러니까 이게 한 두세 달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딱 풀렸냐고 그러면 두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이제 밖에서 제가 좋아했던 책이라 넣어달라고 해서 보는데 그 전에는 못 봤는데 그 중간에 보면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에 지구를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멀겠습니까? 한참 멀죠. 카메라를 이제 돌려서 지구를 찍었는데 진짜 먼지처럼 찍혔어요. 이 먼지 같은 지구 위에 사는 사람이 이런 거 가지고 막 마음을 끓이고 하는 게 이게 참 부질없구나 하는 생각이 한번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사실 법륜스님 말씀인데 법륜스님의 만일결사 접견 오셔가지고 1차 만일결사를 이번에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2차 만일결사 준비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듣고 그냥 갔는데 만일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봤더니 거의 30년. 3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회원들하고 같이 가난 퇴치, 환경보호, 남북간 평화, 이게 세계 평화, 이 세 가지 염원을 세워서 결사하면서 활동을 해오시다가 이게 이제 끝나고 거의 한 60대 후반이셨을 텐데 다시 30년을 또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정치라고 하는 게 진짜 눈앞의 일만 가지고 뭘 싸우고 있구나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자기 얘기를 남 얘기처럼 주관적인 문제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아는 능력. 탁월한 정치. 제가 의외의 공통점을 처음으로 발견한 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는 습관 중에 하나 천체물리학책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칼 세이건. 칼 세이건도 보고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봐도 뭐 거리, 시간 얘기하면
기본이 몇십만 년. 단위가 달라요. 두 분은 급이 있다. 되게 동물의 왕국 보는데. 아니, 저 이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 이외의 그래요? 사람들에게 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신기해하는데 그 말씀 듣는데 이게 나갈 거면 이렇게 그걸로 스트레스 푸는 분이 계시구나. 근데 저는 사실은 지사님 책을 쓰고 나중에 좀 후회도 있고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위원장님이 겪었던 사건에서 벌어졌던 일이 지금도 똑같아요. 구조가. 네. 사실은 최근에 이제는 우리 아마 위원장님 사건 때까지만 해도 대중들이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지 못했었는데 보세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도 김성태와 이화영 그 두 사람의 말만 가지고 이재명 경기지사 대통령을 이게 엮으려고 그게 안 됐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보세요, 좀. 예, 위원장님이 겪으신 것도요. 사실은 드루킹 한 사람이 말해서 다 비롯된 겁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 물증이 없어. 물증이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나왔던 물증들마저도 특검도 눈을 감았고 법원도 눈을 감았어요. 내용들을 파악하지 않았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때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마지못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부분이 사실 일정상 그때 이재명 지사를 만날 수 없는 시기를 일부러 캘린더에 작성을 해서 찾아보고 했거든요. 지금 김경수 위원장도 그때 당시에 그 구글 그 타임라인상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외면을 해요. 판결문에 시간이 안 맞습니다. 네. 구글도 불신하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검찰도 법원도 판사도 검사도 법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라도 이 검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아야겠다. 법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 사실은 이때 나왔던 문제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사건 너무 많다. 대법관 늘려야 된다. 지금 논의하고 있잖아요. 다 이 사건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이 사건 안에 다 담겨져 있고 저 책에도 있고. 예. 근데 아니, 제가 이제 후회가 된다는 건 조금 더 쉽게 썼어야 되는데. 아니, 쉬워요. 예. 사실 그래서 더 억울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달관을 하셨네요. 엊그제 그 대통령 모시고 지방시대위원회 예. 큰 회의했잖아요. 핵심을 얘기하자면 어떤 겁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권역별로는 시도를 행정구역 단위로 탁탁 잘라버리는 건 잘 안 맞습니다. 아, 김경수 지사님. 단체장도 했으니까 경남지사 말고 서울시장을 가면 어떠냐.